앞으로 한 10시간 정도, 10번 정도의 스낵은 논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막연하게 뭐 논어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논어구나. 그리고 논어의 한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수준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논어를 알기 위해서는 공자를 알아야 되겠죠. 공자. 자, 공자가 누구인가? 공자는 기원전 551년, BC 551년에 중국 산동성 곡부 취푸라고 하는데, 곡부 동남쪽에서 아버지는 이름이 숭량흘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안씨. 그런데 그 아버지 숭량흘과 어머니 안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간단히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입니다. 공자는 이름은 구고, 이렇게 공구, 그 다음에 자는 중리입니다. 공자를 영어로는 컨퓨셔스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영문 명칭이고요. 근데 공자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게 됩니다. 즉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17살 때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계씨라는 성을 가진 계씨 가문의 창고지기로 일했고, 가축 사육 일도 맡았고, 그거와는 또 별도로 그 제사를 지내는 예법도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논어 곳곳에 보면 내가 어릴 때 집이 가난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그 외관,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를 살펴보면, 여러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얼핏 우리 생각에 공자 공부 열심히 하고 되게 모범생의 아주 그 피부 뽀얗고 그런 학자풍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문헌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일단 머리 모양은 울퉁불퉁, 키도 아주 크고, 그래서 이런 책상 머리에 있는 백면 서생이 아니고 한 주먹하는 무골풍의, 그러니까 좀 무사풍의 장대한 사람이다. 예전에 한 7, 8년 전인가요? 그 주윤발이 주연을 한 공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주윤발 씨가 덩치가 크고 키가 크지 않습니까? 실제 이제 그런 모습. 그래서 아마 캐스팅할 때도 주윤발이 아마 그 공자 역할을 했던 모양이죠. 자, 공자 나이 35살 때, 공자의 이제 그 나라가 노나라인데, 홈타운이 노나라인데, 노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제나라로 갔다가 이제 다시 귀국을 하게 되고, 사실 이제 공자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48이 되었을 때 잠시 그 사공이라는, 노나라에서 사공이라는 벼슬, 사공은 우리로 치면 건설부 장관 정도, 그 다음에 대사구, 법무부 장관, 이런 표서를 잠시 지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공자가 그런 자기의 뜻을 직접 펼치는 일은 많이 하지는 못했고, 결국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했지만, 그 뜻을 제대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가, 기원전 484년에 이제 노나라로 돌아옵니다. 이때 공자의 나이가 68세. 꽤 나이가 많은 나이였죠.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공자는 동양 최초의 교사였다. 그는 교사로서의 자의식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BC 479년, 즉 73살의 나이에 공자는 세상을 떠났다. 뭐 이것이 드러나는 일반적인 공자의 일대기인데요. 자, 보통 보면 동양 고전들은 그 제목이 뭐 노자, 장자, 맹자, 한비자, 순자 이렇게 끝이 다 자자로 끝나죠. 근데 논어는 왜 공자가 아닐까요? 그 논어라는 말 자체는 그 이름 자체에서 논하고 말하다, 그 논할 논자의 말씀 어자니까 논하고 말하다라는 뜻이 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어라고 네이밍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그 책 속에 보면은 제자들과의 주고받는 많은 대화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본질적으로는 이런 학자들은 얘기를 하더라고. 이 책 속에는 딱 고유명사로서 한정 지을 수 없는 큰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냐, 만일 책 이름이 공자라고 하면 공자라는 특정인이 얘기한 그런 말씀을 담은 책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다 종합적으로 녹아 있기 때문에 공자라는 그 이름으로 제한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공자의 그 논어는 공자의 언행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공자가 제자들이나 당시 위정자들 또는 그 당시에 실제 오피니언 리더 이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과 나눈 여러 가지 대화를 기록한 책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자 스스로 기록한 책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 작가가 일관되게 쓴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자의 제자들이나 또 공자의 제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집된 어록입니다. 어록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볼 것이 논어에는 일정한 체계가 없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무슨 스토리가 기승전결이 있어서 전체를 이렇게 통괄하는 하나의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는 이런 책은 전혀 아니에요. 총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이편이다. 또는 논어 2인편이다. 또는 논어 양화편이다. 이렇게 무슨 편명이 한 20편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보통 어떤 챕터, 편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은 그 제목 자체가 그 편의 전체적인 어떤 그 내용을 압축하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사실 전혀 그렇지가 않고 이 편명은 해당 챕터의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한자 그냥 몇 자를 그냥 따서 이름을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어 제일 첫 편이 학이편이거든요. 학이편. 근데 왜냐? 그 챕터의 제일 첫 문장이 학이 시습지면 분영 열어와라 이렇게 시작되니 그냥 두 글자 학이를 뗀 겁니다. 그래서 이 논어에 나오는 각 편의 제목은 그 자체가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제일 앞에 있는 문장 두 개를 뚝 떼서 해놓은 것이다.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이 논어 이거 도대체 이거 누가 썼지? 누가 집필했는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누가 언제 이 책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어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이 공자가 죽은 뒤에 그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과 행적을 더듬고 또 자신들의 얘기를 첨가해서 만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제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대부분 교육에 종사했는데요. 그래서 여러 곳에서 그 스승의 말을 죽간, 그때는 종이가 없으니까 죽간 등에 기록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쓰고 이것들을 나중에 모아서 편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최종 정리는 누가 했을까? 그것은 공자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던 증삼의 제자들이 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왜냐? 이 보면 논어에는 공자 제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증삼에 관한 얘기가 가장 많고 또 이 원래 스승을 하는 그 자자 공자, 맹자, 노자, 장자 그 자자가 증삼을 증자라고 표현을 한 게 여러 군데가 보여요. 한 13군데쯤 발견됩니다. 요거 보니까 결국은 제자 중에 증삼의 제자들이 이거 다 모아서 편찬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 스승을 최대한 띄운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논어는 이 춘추 전국시대 그 이후에 한나라 때 어느 정도 이렇게 형태가 갖추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논어가 중요하게 생각된 것이 송나라 때부터입니다. 송나라의 주희라는 사람이 있죠. 대유학자인데 주희는 논어하고 중용, 그다음에 맹자, 대학 이렇게 4개를 세트로 묶어서 사서라고 칭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책이야. 매우 중시했죠. 그리고 이 4개의 책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주석, 풋노트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 풋노트, 이 주석본이 원나라 이후에 과거 시험 볼 때 이게
반드시 봐야 될 모범적인 교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책들과는 구별되는, 왜냐하면 과거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 책을 배워야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서가 거의 성경의 지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지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래서 말하자면 관료가 되려면 반드시 이 책을 봐야 되는 교과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런 송나라 때 주희의 어떤 해석, 이 주석본이 되게 헌법과 같은 권위를 지녔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 학자 중에는 이익, 성호 이익의 그 논어질서 이런 책도 있고, 박세당의 논어사변록이라는 책이 있고, 가장 우리나라 책 중에서 그래도 유명하고 권위 있는 책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논어고금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논어를 우리가 읽을 때 좀 이제 깊게 읽다 보면 공자의 제자들의 캐릭터를 알아두면 되게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보면 항상 이제 공자님이 자활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공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보통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다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만 딱 떼서 공부를 하거든요. 읽고 이해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자는 본래 본인 스스로가 아주 뛰어난 스승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뛰어난 스승, 자, 뛰어난 의사. 자, 의사를 한번 보죠. 의사. 의사는 똑같은 증상에 대해서 똑같이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똑같이 기침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그 건강 상태,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상태를 보고 똑같이 기침을 하더라도 처방을 달리하는 것, 그런 사람의 명의 의사, 좋은 의사죠. 마찬가지로 공자는 제자들과의 이런 서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가르침을 줍니다. 똑같은 질문을, 근데 어지린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도, 요 놈이 말이야, 되게 성격이 급한 놈이야. 자로 같은. 그러면, 그게 맞는 답을 주고, 반대로 너무나 조심스러워하는 염류 같으면 오히려 조금 더 적극성을 띠게끔 유도하고, 즉, 이제 논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려고 하면 어떤 자활, 공자가 이렇게 말했다, 뭐라 말했다. 근데 그 말을 할 때 공자가 누구랑 얘기하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자가 어떤 성향인지를 알면, 공자께서 제자의 성향을 파악해서 요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자의 제자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공자 문하에 10명의 뛰어난 사람, 공문십철이라고 합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좀 아주 중요한데요. 그걸 좀 카테고리를 나눠요. 첫 번째는 덕행, 그러니까 되게 덕스러운 덕행에 뛰어난 카테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사, 그러니까 정치 쪽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문학, 글 쓰고 하는 그런 쪽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카테고리가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중요 인물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가 아까 그 덕행이 되게 뛰어난 사람. 첫 번째가 안회. 이 사람 엄청 많이 나옵니다. 공자님이 제일 사랑했던, 아주 편애했던, 맨날 칭찬하는, 울트라 모범생이 안회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민자건, 연백우, 중궁, 이런 사람들이 다 덕행에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덕행에 뛰어난 사람은 안회, 민자건, 연백우, 중궁,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카테고리로 되게 말을 잘했던,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으로는, 제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여. 근데 제여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 되게 문제아로서 맨날 이렇게 공자님한테 지적받는 이 사람이 제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이 뛰었던 사람이 자공. 자공은 논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자인데요. 대단히 영리하고 또 돈벌이에 아주 능했던,
그래서 실제 공자 그 패밀리들이 아주 힘들었을 때 자금적인 지원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공이라는 이름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이 자공은 공자가 죽은 뒤에 3년상이 아니고 무려 6년상을 치른 그런 아주 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깊었던 제자로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 카테고리가 이 정치에 좀 뛰어났던 제자로는 염구, 또 염류라고도 하는데 염구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자로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자로는 성격이 아주 곧고 급하고 괄괄하고 약간 그 장비 같은 그런 스타일.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곧잘 아는 체 하다가 공자에게 꾸중도 듣고 뭐 이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힘도 세고 결국은 그런 어떤 의리를 지키려다가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그 의리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로라는 사람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문학에 되게 특출한 제자로는 자유 그리고 자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하란 사람은 논어에 무려 20곡지나 나오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자하의 제자로 순자가 이 자하 쪽 계열의 그 제자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그리고 순자의 제자로는 법가사상가인 한비자 이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자 이 학파는 약간 정통 유가 학파에서는 좀 이단으로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자의 스승격이라고 하는 이 자하는 조금 그 평가절하를 받았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서삼경을 이 공부하는 순서, 특히 그 사서에 대해서 공부하는 순서는 옛날 사람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순서가 제일 처음에 대학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논어 읽고, 논어 읽은 다음에 맹자 읽고, 맹자 읽은 다음에 중용을 읽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대학은 예습에 해당되고, 논어는 본수업에 해당되고, 맹자는 복습에 해당되고, 중용은 요약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논어 1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자에 대한 이야기, 논어에 대한 전반적인 좀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논어의 각 유명한 문장들, 우리가 요 정도 문장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